네, 이번 강의는 How to Defend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윌리엄 루트의 How to Defend Breach Hand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컨 핸드 플레이예요. 세컨 핸드 플레이. 그래서 우리가 뭐 세컨 핸드 로우, 세컨 핸드 하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컨 핸드 에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컨 핸드는 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사실 다릅니다. 굉장히 예외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세컨 핸드 플레이는요, 디펜스에 대한 윤곽을 잡고서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 파악을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세컨 핸드 플레이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더미에서 어떤 카드를 리드했을 때 내가 세컨 자리다, 또는 디클레어에서 리드할 때 내가 디클레어 왼쪽에 있는 세컨 자리다 라고 했을 때 주저주저 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여유가 생기려면 내가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저주저 하게 되면요, 양단수에 걸리는 상황이 와요. 무슨 말이냐면, 주저주저 하다가 만약에 나한테 카드가 없는데 주저주저 하면 디렉터를 부르겠죠. 헤지테이션 했다고. 자, 그리고 나한테 있는데 주저주저 했다면 들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 똑같은 템포로 부드럽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너가 있어도 부드럽게 플레이하고 없어도 부드럽게 플레이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세컨드 핸드 플레이가 어려운 거고요. 어려운 거고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멈칫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액션에 의해서 디클레어러가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카드가 있을 때, 중요한 키카드가 있을 때 멈칫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다 들통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수처럼 플레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컨 핸드 플레이인데 이스트가 지금 5.6점을 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비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딩이 사우스가 원노 트럼프 오픈을 했고요. 원노. 이 책은 좀 올드 버전이기 때문에 뭐 18점도 원노로 오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노 트럼프, 투 클럽, 투 다이아몬드, 쓰리 노 트럼프, 그래서 메이저가 없는 이런 비딩을 했죠. 자, 그래서 파트너가 하트 6 리드를 했고 더미가 깔리네요. 자, 더미가 나왔어요. 더미 HSP 10점이에요. 자, 10점이고 내 손에 5.6점이면 16점이 되죠. 16점. 자, 그럼 16점이면 7에서 9점, 만약 15, 17이라면 7에서 9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16, 18이라면 6에서 8점 정도가 우리 파트너한테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6, 18이라면 6에서 8점 정도의 점수가 우리 파트너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트 6가 나왔네요. 자, 포스트 베스트를 생각을 해보면 11에서 6 빼면 5가 되죠. 5가 되니까 더미에 6보다 높은 카드 2개, 내 손에 6보다 높은 카드 2개가 있네요. 그러면 디클레어로는 6보다 높은 카드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로우 카드가 6보다 작은 카드가 5, 4, 3이 안 보여요. 그걸로 봐서 5, 4, 3을 디클레어러가 다 들고 있을 수가 없죠. 왜? 6보다 높은 카드가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6보다 높은 카드가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5, 4, 3을 들고 있으면 하트가 4장이라는 소리인데 메이저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 하트 6는 분명히 5장 이상에서 리드가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하트 6가 나왔어요. 그래서 덤에서
하트 7하고, 여기서는 잭 10 들고 있을 때는 당연히 10을 플레이해야 되겠죠. 아래 걸 플레이해야 됩니다. 잭 플레이 하시면 10이 없다는 뜻이 되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10 하고 했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하트 킹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트 킹이 나왔으면 이제 알 수 있겠네요. 6보다 높은 카드는 이제 더 이상 디클레어러한테 없다는 소리죠? 자, 그 말인 즉슨, 에이스 퀸이 파트너한테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나는 빨리 내 손으로 스페이드 에이스가 왔을 때 먹자마자 바로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가 또 몸에 좀 배어있냐면, 홀드업하는 부분이 좀 배어있는데, 목적 없는 홀드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트릭에서 디클레어러가 손에서 스몰 다이아몬드를 해서 10 피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으로 다이아몬드 올라갔어요. 다이아몬드 올라가고 나서 덤에서 스페이드 10을 했어요. 자, 그런데 스페이드 10을 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아, 우리 파트너한테 퀸이나 잭이 있으면 스페이드에서 한 트릭 더 먹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클레어러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뭐냐면 이미 지금 디클레어러는 우리 파트너한테 에이스 퀸 6점이 있으면 디클레어러는 지금 트릭이 모자라니까 나한테서 한 트릭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보시면 다이아몬드 4개, 클럽 3개, 그럼 7개죠. 하트킹 먹어놨잖아요. 8트릭이에요. 스페이드에서 한 트릭만 먹게 되면 9트릭이 이미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습관적으로 세컨 핸드 로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컨 핸드 로우를 하면. 그죠? 그래서 이 세컨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스페이드 에이스를 바로 올려야 돼요. 스페이드 에이스로 바로 먹고 하트를 바로 잭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잭으로. 잭 2가 있으니까 잭을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디클레어러가 트릭을 훔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세컨핸드 로드다라고 해서 여기서 롤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거죠. 디클레어러는 바로 클레임을 할 겁니다. 9트릭. 자, 그래서 핸들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스페이드 에이스를 바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디클레어러는 10점, 15, 18점 핸드였나요? 자, 그래서 스페이드를 지금 하나 훔쳐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파트너는 몇 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딱 6점 가지고 있었네요. 자, 하트 에이스 퀸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핸드는 상대적으로 에이스를 바로 올리기 쉽죠. 왜냐하면 룰 오브 11을 적용해 보더라도 우리 파트너한테 에이스 퀸이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설령 우리 파트너한테 스페이드 퀸이 있다 하더라도 에이스를 플레이하는 게 정답이겠죠. 에이스 먹고 하트 바로 보내주면 바로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탐 대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브릿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소탐 대시라는 경우예요. 더블 쳐놓고, 특히 더블 쳐놓고 다운투 시키려고 하다가 메이크 주는 이런 사태들이 대표적인 소탐 대실이죠. 다운 1부터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운 2를 찾아가야지 다운 2 시켜야 되겠다고 하다가 메이크 주는 사례들을 아주 많이 보고 또 저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수히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판단을 했을 때 바로 내가 결정을 해주라. 아는 사람이 바로 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좋은 사례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세컨핸드 두 번째 핸드입니다. 자, 두 번째 핸드에서는 8점 들고 있네요. 자, 8점 들고 있고 비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비딩은 사우스는 심플하네요. 2노트럼, 3노트럼 비딩이 됐어요. 자, 뭐 20, 21점 투노겠죠. 자, 그래서 무슨 리드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아 4 리드 하겠죠. 자, 그래서 다이아 4로 리드 했고요. 더미가 깔리고 있습니다. 더미에 5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더미에서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7을 했다고 뭐 스몰 하든 7 하든 상관없겠네요. 아무튼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스몰 했다고 할게요, 그냥. 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8점 들고 있습니다. 8점. 자, 더미에 5점이 있어요. 그러면 13점이죠. 13점이면
7점이 미싱이고요. 27점. 그러면 우리 파트너 많게는 7점에서 적게는 6점. 그래서 한 6, 7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트릭 1에서 다이아몬드 리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디클레어러가 다이아몬드 잭으로 이겼어요. 다이아몬드 잭으로.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잭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킹잭 10은 다 있었다는 거죠. 디클레어러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릭에서요. 디클레어러가 손에서 클럽 에이스를 플레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클럽 에이스를 플레이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핸들을 들고 있는데 그럼 디클레어러는 분명히 다이아가 원래 킹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도 있습니다. 10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킹도 있고 10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파트너 손으로 리드가 넘어가야지 파트너가 다이아몬드를 쏴주면 다이아몬드를 다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파트너의 엔트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클레어러는 우리 파트너는 점수가 뭐 6점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클럽이 지금 5장인데요. 디클레어러가 클럽 에이스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에이스 플레이를 했는데 만약에 디클레어러한테 클럽 J까지 있다면 희망이 없어요. 클럽에서 5트릭이 쫙 다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클럽에서 5트릭이 나와버리면 21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한 트릭 먹어놓고 6트릭. 그러면은 무조건 이 컨트랙은 다운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클럽 에이스를 먹을 때, 디클레어러 클럽 에이스를 먹을 때 우리 파트너한테 클럽 잭이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럽 에이스를 먹고 스몰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두 번째 퀸을 제가 플레이할 거 아니에요? 퀸을 플레이할 때 이 사람은 5장 3장이라면 스몰로 나한테 더킹을 할 거예요. 왜? 내가 퀸이니까 내가 나왔을 때 내가 클럽을 먹어도 안전하잖아요. 손에 다이아 킹하고 하트 킹과 10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저도 나한테 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하트 스위치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미 늦은 거죠. 왜? 클럽이 셋업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디클레어러는 사실은 9장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잭이 없는 9장. 에이스 먹고 스몰 했을 때 내가 퀸 내면 스몰을 할 거예요. 왜? 9장이면 그럴 필요 없겠죠? 에이스 먹고 9장이면 이미 5, 2장 따라 나왔으니까 에이스 먹고 킹 먹으면 다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8장인 경우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에이스에 퀸을 떨고 줘야 됩니다. 언블락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컨 핸드 플레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언블락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컨트랙은 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자, 핸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클레어러는 다이아몬드 리드를 받고 보니까 스페이드 3개, 하트 하나, 4트릭, 다이아에서 하나 먹었으니까 5트릭이고요. 그러면 클럽에서 4트릭만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클럽을 무조건 한 트릭을 줘야 되는데 한 트릭을 지되 저도 누구한테 지려고 하냐면 왼쪽 한테 지면 됩니다. 웨스트한테 지면 돼요. 이스트한테 지는 순간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 리턴 가는 순간 바로 끝장나니까. 자, 그래서 에이스를 먹고 스몰을 해서 만약에 퀸이 나오면 더킹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클레어러의 그런 전략을 깨기 위해서는 클럽 에이스 할 때 내가 퀸을 던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디펜스를 하셔야지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에이스 먹는데 그냥 가만히 해서 스몰 따라가게 되면 그대로 메이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트 리턴 해봐야, 하트 스위치 해봐야 늦은 거예요. 이미 디클레어는 트릭을 다 셋업이 돼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디펜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언블락하는 거. 자, 디클레어의 플레이의 의도를 캐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되겠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디클레어한테 잭이 있으면 어떡하냐? 잭이 있으면 어차피 죽어요. 퀸 스몰인데. 그죠? 자, 그러니까 잭이 파트너한테 있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핸드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9포인트 9HCP 핸드 이스트 핸드로 자, 비딩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네요. 사우스에서 원 하트, 노스 원 스페이드, 그 다음 2 다이아몬드, 5-4 또는 5-5 뭐 이런 핸드겠죠. 그래서 2 하트, 프레퍼런스 2 하트에서 올 패스가 났습니다. 자, 파트너가 무슨 리드를 했냐면요. 하트 리드를 했네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롤 레벨에서, 특히 롤 레벨에서 트럼프 리드는 굉장히 좋은 리드가 됩니다. 그리고 디클레어러가 세컨수 비딩을 했잖아요. 세컨수를 비딩했기 때문에 분명히 더미에 한두 개 러프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수트가 없으면 롤 레벨에서 트럼프 리드가 좋은 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더미를 보니까 리드가 잘 나왔네요. 자, 트럼프 리드가 나왔고요. 그러면 6.7점이고요. 디클레어러는 당연히 지금 이게 좀 제가 일찍 클릭을 하는 바람에 나왔어요. 자, 하트 리드가 나왔을 때 디클레어러는 더미에서 에이스를 먹고요. 그러면 이제 스몰을 하겠죠. 자, 바로 다이아몬드 플레이를 했어요. 바로 다이아몬드 플레이. 자, 그런데 디클레어러가 적어도 다이아몬드 4장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확실하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내가 에이스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부드럽게 다이아몬드 2 하면 스무스하게 다이아몬드 롤을 내세요. 설령 얘가 킹 해가지고 먹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이아몬드 에이스는 먹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더미를 보시면 알겠지만 더미에 다이아몬드를 다 러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 수트를 셋업할 만큼 충분한 엔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스몰로 해서 디클레어러를 편하게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당연히 스몰을 낸다. 자, 핸드를 한번 보실까요? 디클레어가 이렇게 됐네요. 13점 핸드고요. 자, 한번 여기서 만약에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3을 하지 않고 다이아몬드 내가 에이스를 바로 먹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바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디클레어로는 아주 쉬워지겠죠. 자, 디클레어로는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 루저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하트 스위치를 또 하트를 컨티뉴 했다라고 하면 하트 먹고 다이아 킹만 하나 줘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디클레어로는 스페이드 하나, 그 다음에 클럽 2개, 다이아 2개 해서 메이커가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스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퀸잭 10 중에 하나 플레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파트너한테 킹이 있다는 소리고, 킹 먹게 되고 하트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더미의 트럼프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더미의 트럼프가 없어지게 되면 다이아몬드에서 3루저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이가 다운과 메이크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을 하실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디클레어러가 여기 다이아몬드가 킹잭 뭐뭔데 킹잭 롤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스몰을 했을 때 여기서 스몰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디클레어러는 잭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럼 파트너가 퀸을 먹을 가능성이 커요. 왜? 싱글턴인데 에이스가 있으면 먹었겠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안 먹었다는 소리 에이스가 왼쪽에 있다고 판단하고 잭을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고수들은 에이스 안 먹습니다. 에이스는 안 먹으니까 그건 순전히 게싱 하셔야 됩니다. 게싱.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럽에서 플레이할 때 보면 너무 쉬워요. 여기 스몰하잖아요. 에이스 있으면 무조건 에이스 올려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죠.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자, 그렇게 브릿지 테이블에서는 친구가 되지 마시고요. 적이 되어 주세요. 적이. 자, 파트너 핸들을 한번 볼까요? 네, 파트너 이렇게 핸드가 11점 핸드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리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핸드 4번 보겠습니다. 웨스트, 이번엔 웨스트 자리네요. 5점, 6점, 7점에 5530 핸드네요. 자, 비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우스가 어마어마한 비딩이 나왔네요. 1 스페이드, 3 스페이드. 여기서 3 스페이드는 올드 버전에서 3 스페이드는 게임 펄싱이에요. 요즘은 이제 원래 리밀레이즈나 또는 프리엠티브 이렇게 쓰는데 올드 버전에서는 고랜 시절이라고 하죠. 굉장히 오래된 초창기 시절에는 이게 게임 펄싱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장 서포트의 게임 펄싱. 그래서 포노 트럼프 물었고요. 5 다이아몬드에서 키카드가 3개 1430에서 3개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퀸도 안 물어보고 7 스페이드를 놨어요. 퀸도 안 물어보고 7 스페이드를 놨다. 그리고 3 스페이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장 서포트라고. 자, 그러면 네, 파트너가 클럽 킹 리드를 제가 클럽 지금 킹 리드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잘못 놔뒀네요. 요거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핸들을 보고 해야 되겠네요. 포지션을 잘못 놨네요. 자, 클럽 킹 리드를 해서 클럽 에이스를 먹고요. 디클레어러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면요. 더미에서 스피드 잭을 콜했어요. 스피드 잭. 자, 스피드 잭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퀸 10 스몰이면 퀸 카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 보면 절대로 카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우스 이 상황에서는요. 보시면 5, 4, 3, 1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비딩과 무관하게 절대로 커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5, 4, 3, 1이라고 하면 파트너가 킹 싱글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퀸 하게 되면은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더더욱 이 비딩은 자, 내가 스페이드 퀸을 들고 있는데 스페이드 퀸도 체크하지 않고 바로 세븐을 갖다라고 하는 거는 4장 믿고 스페이드 루저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스페이드가 6, 7장 있다는 거죠. 지금 덤에 4장 있으니까 6장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디클레어는 애초에 피네스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피네스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잭에서 퀸 아무 생각 없이 퀸 커버 해주면 에이스 먹고 왼쪽에 안 나오면 다시 올라가서 내 10을 피네스 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잭 할 때 스몰, 스페이드 5 그래서 티 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스페이드 5 리드하면 무조건 에이스 킹 올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는 순간 다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내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절대로 어떤 행동이나 분위기 이런 걸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귀신같이 알아채요.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멈칫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치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뭔가 있구나.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낌새 채고 여기서 조금 고민하는 것 같다가 5를 냈다 그러면 피네스 해버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피네스 했는데 퀸이 왼쪽에서 나왔다. 그럼 디렉터 부르면 되겠죠. 디렉터 불러서 이 사람이 헤지테이션 했다 라고 따지겠죠.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피곤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얼굴색 바뀌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스페이드 5 플레이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점 핸드네요. 자, 6점 핸드고 비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우스에서 1 클럽, 1 다이아몬드, 2 노 트럼프 18, 19점, 3 노 트럼프 이렇게 비딩이 됐고요. 자, 하트 6가 나왔습니다. 하트 6가 나왔고요. 더미에 4점, 8점 이렇게 있네요. 4점, 8점.
자, 그러면 하트 6가 나와서 더미에서 당연히 퀸을 했겠죠. 퀸. 룰 오브 11 적용을 해보면요. 네, 5이니까 6보다 높은 게 5이니까 디클레어를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 파트는 일반적으로 5, 6장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퀸을 하니까 킹 카바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디클레어러가 스몰을 했어요. 잠시만요. 자, 디클레어러가 스몰을 하고요. 디클레어한테 에이스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잭을 했습니다. 잭을 하고 또 한 번 홀드업 하고요. 세 번째 에이스로 먹었어요. 세 번째. 자, 제가 요거를 계속 지금 바꿨네요. 어제 너무 늦게 작업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봅니다. 이 디펜스의 키는요. 디펜스의 키는 지금 웨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웨스트가. 그래서 웨스트 핸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디클레어러가 세 번째 에이스를 먹고 자, 손에서 스몰 다이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다이아몬드 이렇게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스몰을 했을 경우에 스몰을 내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요 포지션에서는 지금 더미를 잘 봐보시면요. 더미로 올라갈 수 있는 엔트리가 없습니다. 더미로 올라갈 수 있는 엔트리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를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디클레어러 핸드가 다이아몬드가 2장이라면 디클레어러가 다이아몬드가 3장이라면요. 무조건 이건 콜드예요. 자, 그래서 디클레어러가 다이아몬드가 2장이고 다이아몬드 잭이 우리 파트너한테 있다면 저 다이아몬드를 죽일 수가 있겠죠. 자, 스몰하면 킹을 바로 올려야 됩니다. 킹을 올려야 되고 디클레어러는 킹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먹게 되면 하트 캐시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킹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선이 리드가 웨스트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에이스를 먹게 되는 순간 이제 뭐예요? 파트너 잭이 이 다이아몬드를 막아주겠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죽어버립니다. 엔트리가 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몰할 때 여기에서 킹을 플레이해줘야지. 스몰을 하게 되면 디클레어러는 9 피니스를 할 거예요. 9 피니스. 자, 9 피니스를 하게 되면요. 9 피니스를 하게 되면 잭이 먹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트가 없으니까 이제 클럽을 리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피니스 안 하죠. 에이스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이아몬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에서 5트릭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몰 플레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킹을 던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거는 파트너가 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도 디클레어러한테 있다. 또는 다이아몬드가 디클레어러가 3장이 있다. 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장이면 커버하고, 3장이면 커버 안 하고, 4장이면 커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는 거예요. 2장이면 무조건 커버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3장, 4장 있을 때에도, 커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킹 롤롤롤로 이렇게 있다 라고 할 때 더미에 만약에 몇 장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 커버를 안 하잖아요. 커버를 안 하게 되면은 이 트릭을 불필요한 트릭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엔트리가 없는데 엔트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디클레어러가 예를 들어서 더블턴이었는데 그래서 한 트릭밖에 못 먹을 상황이었는데 내가 커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트릭, 4트릭 주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요. 어떨 때는 바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퀸 롤러가 있다. 그래서 스몰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퀸 롤러가 있고 더미에 4장이 있었고 디클레어러가 만약에 2장이 있었다라고 했고 만약에 이스트가 4장을 들고 있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스몰 해가지고 피네스를 했는데 킹이 먹으면 나중에 다시 손으로 와서 피네스하면 퀸까지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디클레어러한테 새 트릭을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상황 봐서는 디클레어가 더블턴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퀸 롤로 3장이라 하더라도 오너 카드를 플레이를 해야 돼요. 플레이를. 그래서 지금도 디클레어가 더블턴인 상황이기 때문에 킹을 던져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더미에 이렇게 있었다고 할 거예요. 에이스, 잭, 10, 롤로 5장. 그 다음에 디클레어가 2장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내 손에 킹 롤로가 있어요. 킹 롤로가. 자, 그리고 디클레어가 손에서 스몰을 플레이한다고 칩시다. 자, 스몰을 플레이한다고 칠 때 내가 여기서 스몰을 하잖아요. 그러면 9 피네스 하겠죠. 그럼 퀸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클레어는 다시 손으로 와요. 그래서 다시 손으로 와서 다시 스몰 다이아몬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잭 피네스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다 떨어지죠. 그럼 다이아몬드에서 4트릭을 먹어가요. 자,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내가 킹 롤로 들고 있고 더미에 에이스 잭10 5장이 있고 디클레어가 손에서 스몰 다이아몬드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킹을 바로 던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킹을 바로 던지면 디클레어는 그 다이아몬드 죽게 돼 있어요. 에이스를 먹게 되는 순간 다이아몬드에서 이제 한 트릭도 못 먹게 되죠. 그 다음에 더킹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더킹하면 다이아몬드 퀸이 뒤에 있죠. 그러면 그때는 디클레어는 웨스트가 킹을 다 가지고 있기를 바라면서 또 피네스 할 거예요. 그러면 퀸이 파트너한테서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더미에 5장이 있고 내 손에 킹 롤러가 있고 파트너한테 퀸이 있어주기를 바란다면 그때는 킹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스몰 할 게 아니라 세컨핸드 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세컨핸드 로 2장이면 뭐 하고 하이를 플레이하고 3장이면 로를 한다. 그러면 그거하고 반대잖아요. 지금 2장일 때도 하이를 해야 되고 3장일 때도 하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이거는 디펜스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미에 에이스 잭10 롤러가 있고 내 손에 킹 롤러가 있고 디클레어 손에 롤러가 있을 때 나는 무조건 그때 킹이 됐건 퀸이 됐건 무조건 하이를 플레이 해줘야 된다.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더미에 다른 엔트리가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엔트리가 많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플레이해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어차피 다이아몬드 셋업 될 텐데. 자, 그래서 엔트리가 없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플레이가 되겠죠. 3장이라고 스몰 했다가는 그 엔트리 없는 카드가 무려 4트릭을 먹어가게 되는 5장이었다면 4트릭을 먹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디펜스가 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다음 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딩이 노스에서 1 클럽을 했고요. 그 다음 이스트가 1 스페이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 노 트럼프를 했고 3 노 트럼프를 했네요. 자, 그래서 파트너가 스페이드 비딩을 했으니까 스페이드 리드가 나왔네요. 더미에 3장이 있고요. 자, 그래서 스페이드 9 했고, 자, 스페이드 퀸이 먹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제가 바뀌어 있어서 핸들을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드 7을 해서 9 먹고 퀸을 먹고 난 다음에 자, 디클레어로의 트릭을 세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하트 플레이를 합니다. 여기에서 스몰 플레이를 할 거예요. 디클레어가 이제 스몰 하트 플레이를 할 겁니다. 킹 안 하겠죠. 스몰을 하겠죠. 왜? 한 트릭 훔치려고. 자, 스페이드 아까 이 비슷한 사례는 앞에서 나왔었죠. 자, 보시면 자, 내가 이 핸들을 들고 있는 거면 사실은 이 핸들을 들고 있을 때 세컨핸드 자리잖아요. 여기서 습관적으로 스몰 세컨핸드 로라고 해서 로를 했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스몰을 했을 때 보시면 디클레어로는 클럽 5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2개
그러면 7이 되겠죠? 스페이드 퀸 8. 여기에서 지금 하트 한 트릭 훔쳐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트릭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컨핸드 롤을 하게 되면 디클레어는 목적 달성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에이스 올리셔야 됩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얄팍한 수로 나를 속일 수 없다. 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의 바르게 세컨핸드로 하시면 이들이 친구가 되는 거죠. 서로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얕은 수에 이제는 속지 말자. 네, 그 다음 핸드 또 보겠습니다. 핸드 7번. 자, 핸드 7번은 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비딩이 이스트가 1 다이아몬드를 했고요. 그 다음 사우스가 1 스페이드 오버크롤을 했네요. 노스가 1 노 트럼프를 했고요. 이스트가 또 2 클럽을 했어요. 그랬더니 포아트를 했어요. 포아트를 하고 파트너가 5 클럽으로 왔어요. 그래서 노스는 더블을 하고요. 사우스에서 더블을 걷어들였습니다. 5 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가 굉장히 언밸런스 보스 메이저, 뭐 65, 66, 뭐 이런 핸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파트너가 클럽 리드를 했고, 자, 더미가 이렇게 깔렸어요. 더미는 좋은 8점이네요. 자, 그리고 하트가 3장 서포트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럽 리드가 나와서 클럽 킹을 했겠죠. 자, 클럽 킹을 이렇게 클럽하고 클럽 킹을 했어요. 클럽 킹을 먹고 그 다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클럽 킹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클럽 에이스를 했더니 디클레어러가 러프를 했어요. 디클레어러가 러프를. 자, 그 다음에 디클레어러가 뭘 플레이를 했냐면요. 여기에서 스페이드 플레이를 했어요. 스페이드 4를 플레이를 해서 에이스를 먹고 스몰 스페이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러프를 해야 되냐? 이런 말이죠. 러프를 해야 되느냐? 자, 결론은 러프에서는 안 된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러프를 하게 되면 파트너의 스페이드 내추럴 트릭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나는 디클레어러가 러프를 시도한다면 언제든지 오버러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버러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페이드를 러프를 하지 마시고 디스카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너한테 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에이스 킹을 먹고 에이스 킹 먹고 나머지를 다 러프를 해야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러프를 지금 더미에 스페이드 2장 나한테 한 장 있는 걸로 봐서 파트너한테 스페이드 장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가 스페이드 6장이면 4장이 있겠죠. 6, 4, 2, 1. 5장이라면 5장이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페이드에 루저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스페이드 러프하면 오버로프 할 수 있잖아요. 더미를. 자, 더미를 언제든지 오버로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러프 처음에 첫 트릭에 러프하지 마시고 디스카드 하시라는 거예요. 자, 첫 트릭을 러프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트릭을 러프하고 그러면 하트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가 스페이드가 6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에이스 먹고 스몰인데 내가 러프해서 그럼 이 사람 루저 버리겠죠. 그럼 파트너는 스페이드가 2장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러프를 했잖아요. 여기서 러프를 하고 하트를 만약에 플레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트 에이스 킹 2번 뽑겠죠. 그럼 하트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하트가 없어요. 그럼 더미에 하트 한 장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페이드 하나만 여기서 러프하면은 스페이드 셋업 돼 버리죠. 게임 끝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러프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핸들 한번 볼까요? 네, 디클레어가 66 핸드였네요. 자, 그래서 파트너의 내추럴 트릭이 있기 때문에 러프를 하지 말고 디스카드를 해라. 그러면 디클레어는 셋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셋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트릭을 러프하면 메이커가 되고 러프하지 않으면 다운이 됩니다. 스페이드를 다 셋업하지 못합니다. 자, 이 디펜스도 잘 우리가 이런 디펜스 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오늘 강의 세컨핸드에서 마지막 핸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딩이 1 클럽, 1 다이아몬드, 1 스페이드, 3 스페이드, 4 스페이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디클레어러의 스페이드는 4장이겠네요. 1 클럽, 1 스페이드를 한 거니까. 자, 이때 하트 10 리드가 나왔고요. 자, 더미를 봤더니 스페이드가 4장 있어요. 그러면 내가 4장 들고 있으니까 스페이드 디스트리뷰션은 444-1이겠네요. 자, 디클레어러가 하트 10 리드를, 우리 파트너가 하트 10 리드를 했고, 디클레어러가 하트 에이스를, 더미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더미에서 뭘 했냐면요, 스페이드 9을 플레이를 했어요. 자, 9을 하면 역시, 세컨핸드에선 커버해야 된다더라 하면서, 퀸이나 잭이나 10을 커버하게 되면, 디클레어를 도와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드 3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파트너한테 오너 카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킹 싱글턴이라든지 이런 거. 만약에 어차피 여기에서 보면 퀸 잭 10에서 만약에 뭐 에이스 킹 8, 7 뭐 이런 것이 디클레어한테 다 있다면요. 다 있다면 이 9 피니스도 어차피 나는 여기서 2트릭밖에 먹지 못해요. 2트릭밖에 먹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계속 피니스를 할 거거든요. 퀸 잭 10이 없으니까 바디 카드들이 있을 경우에 피니스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몰에서 파트너가 혹시 싱글턴 오너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커버를 하게 되면 오너 카드가 둘이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에서 2트릭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디클레어한테 메이크를 주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핸드를 한번 보시면요, 디클레어 핸드가 이렇다는 거죠. 디클레어는 계속 피니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킹 잭 1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피니스에서 디클레어 핸드를 보시면요, 트럼프에서 2트릭만 지면 돼요. 트럼프에서 3트릭을 지면 다운이지만 2트릭만 지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트릭만 지면 되기 때문에 계속 피니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저 9을 10으로 커버하게 되면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클레어가 원하는 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몰을 플레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컨핸드에서 플레이하는 거, 내가 그 세컨핸드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죠. 세컨핸드 플레이가 굉장히 어렵고 디펜스의 어떤 향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미리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디클레어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템포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세요. 디펜스를 할 때. 그래서 어떨 때 막 빨리 하다가 이런 중요한 상황이 올 때는 천천히 막 고민하다가 플레이하게 되면 들통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템포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당황하지 마시고 표정 변화하지 마시고 천천히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그 몸의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디펜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컨핸드 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